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경제TV 와우넷 감은숙입니다. 이 시간은 또 트럼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매 방송 때마다 여러분들께 계속 트럼프 2기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과거에 트럼프 1기 때보다 더욱더 강력해진 그런 어떤 흐름들이고요. 이 부분들이 또 여기를 이런 테마들을 매매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취임을 하고 끝이 나고 실적 상세로 돌아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께는 또 이만큼 재미있고 그런 장이 어디에 있을까 싶은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식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주식을 하려면요. 물론 투자도 하셔야겠지만 아예 정말 찐 투자를 하실 분들은 그냥 좋은 종목을 묻어두면서 그 기업에 대한 정보들만 가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또 HTS를 보면서 투자와 트레이딩을 하셔야 된다라면 정말 내가 진정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트레이딩도 병행하자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은요. 투자와 트레이딩이 될 수 있는 자율주행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2기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흐름과 함께 자, 트럼프 2기 당선 수혜주 주요 섹터를 뽑아보자면 이 단어 하나밖에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해보면요. 개인적인 제 생각이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는 굉장히 공통점이 있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둘이 코드가 좀 잘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이런 온기가 우리 증시 2차 전지에도 좀 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주요 섹터가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인데 국내 수혜주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죠? 우주항공, 조선, 재건, 건설 인프라, 방산, 원전, 그리고 미중 갈등 관련 히토류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달러 강세의 흐름과 가상화폐,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이런 쪽이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지금 아직 못 오른 종목을 고른다면 자, 여러분 보세요. 그냥 쉽게 우주항공 테마 많이 올랐죠. 그런데 우주항공은 2025년도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섹터입니다. 그다음에 조선. 마찬가지 조선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선은 이런 얘기 드렸었죠. 지금 조선업종은 올 1월 달부터 올랐어요. 많이 급등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까지 등에 업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그때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 이 시간에 일주일 전에 그런 말씀드렸었죠. 단기 차익 실현 물량 나올 수 있다. 차라리 단기 차익을 챙기시고 나서 조정을 받고 내년에 트럼프 취임식이 끝나고 난 이후에 차라리 조선업종에 실적만 부각이 될 때 지금 뭐 한국의 조선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나온 다음에 그때 다시 공략하시는 것도 좋다라는 말씀드렸어요. 자, 그다음에 재건 쪽의 흐름들은 물론 전후 복구와 재건 또 다릅니다. 재건 건설 인프라 쪽으로 봤을 때 오히려 둘 중에 하나는 재건 쪽이 더 낫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건설 인프라 쪽은 물론 우크라이나에 대한 복구 작업도 있고 하겠지만 금리 인하의 속도를 또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수도 있다라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건설주에는 또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위에서 고른다라면 오히려 우주항공 쪽이 탑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방산 쪽은 아마도 방산도 마찬가지 K방산 수출에 대한 흐름들과 실적은 증가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또 트럼프가 추구하는 이런 방위 정책에 대한 흐름들, 이 부분들도 본다라면 각 자국들은 방산에 대한 힘을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K방산이 또 우리가 수혜가 될 수 있는 게 또 우리 대한민국의 K방산이 굉장히 또 기술력이나 또 이런 면에서도 높이 평가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에 원전. 여러분들 이 중에서 가장 탑픽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원전을 뽑고 싶습니다. 2025년도에 가장 탑은 원전이다. 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다 괜찮은 1, 2, 3등을 이제 여러분들 왜 저는 방송하면서도 말씀드리잖아요. 속 시원하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좋아요 하시는 것보다는 1등은 뭐, 2등은 뭐, 3등은 뭐 이렇게 종목을 딱 뽑아드리는 걸 좋아하시죠. 이런 그림으로 본다면 1등은 원전, 2등은 우주항공, 3등은 방산, 그리고 그 외에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이런 쪽. 이렇게 한 3, 4등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히토류 관련 주들은 이제
테마주처럼 미국과 중국이 붉어질 때마다 움직이는 그런 단기적인 흐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가상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상화폐 시장도 2025년도에 다시 한번 뜨겁게 조정이 나온다라면 저는 사실 가상화폐를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요. 조정 이후에는 다시 한번 뜨겁게 달구어질 수 있는 충분히 비트코인 가격이 전고점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수혜주들을 제가 좀 보기 좋게 뽑아봤습니다. 투자 섹터들. 미중 갈등이 가장 있고요. 그리고 달러 강세의 흐름들, 그다음에 재건, 그리고 코인 관련주, 그리고 남북 협력, 그다음에 원자력, 비트코인, 방산, 건설 인프라 이런 쪽의 흐름들을 한번 보시면서 이 그림을 머릿속에 딱 각인을 시키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자율주행의 필요성. 일단 첫 번째는 고령화 시대에 따르는 노인 운전자 사고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발진,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늘어나지만 제도적인 또는 기술적 지원은 아직 굉장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자율주행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아까 방송에서 언급했지만 저도 제 차를 자율주행을 이렇게 딱 시켜보면 되게 편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편한데 아직은 그렇게 완전체가 편하지 않습니다. 왜냐? 아직은 못 믿겠어, 이 차를. 그래서 자율주행을 딱 시켜놓고 어때요? 째려보고 있죠. 잘하나 못하나. 차선 변경 잘하나 못하나. 그다음에 속도를 잘 가고 있나. 그러니까 에이, 하다 보면 어때? 내가 하는 게 차라리 속 편하다. 그러고 다시 운전대를 잡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완전 자율주행에 있어서 믿을 만한 부분이 된다면 정말 우리가 이 자율주행을 시켜놓고 아까 막 메이크업도 보고 책도 보고 같이 영화도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의 윤택함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고령화. 대한민국은 벌써 인구 고령화에 접어들었습니다. 저출산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의 60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2023년도 26.7%에서 2030년도에 30.1%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유럽도 보시면 계속 인구 고령화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자율주행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예를 들어 가까운 우리나라의 일본을 보신다라면 일본은 고령 운전자에 대한 대응 정책이 정확하게 서 있습니다. 서포트카 제도를 도입을 해서 2022년 5월에 17년 본격적으로 보급을 하면서 비상 자동 제동 장치 시스템이 있어요. 그리고 브레이크, 엑셀 조작, 오류 보안 탑재도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포트카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나가고 있고요. 2022년 5월 이후에는 면허를 반납하신 대신에 서포트카 한정 면허를 실시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어찌 보면 인구 고령화에 맞춰갈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요. 뭐 일본 얘기는 더 하실 필요 없고 여태까지 우리가 자율주행이 늦어졌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요것도 사실은 내일 공개 특강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어요. 한 2분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율주행이 늦어지는 이유 가운데 주행 기술 고도화, 전기차가 자율주행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전기차 관련주들, 2차 전지 관련주들 못 가고 있잖아요. 오늘 겨우 조금 반등나는 이런 부분들 결국은 자율주행의 완성은 전기차가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을 하시고요. 사회적 요인이 낮은 사고율, 그리고 저전력 고성능 프로세서라든지 고용량 배터리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가운데 자율주행의 핵심은 빨리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카메라예요. 유일하게 색깔과 글씨를 인식 가능하고 장점, 해상도가 높고 저가 크기가 작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레이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다가 있습니다. 오늘 SOS랩이 급등해서 상한가를 갔는데 이게 바로 라이다 관련주였었죠.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자율주행의 핵심, 자율주행 레벨 3에서는요. 총 개수 15개 중에 카메라가 6개, 레이더가 4개, 라이다가 5개였습니다. 그리고 구글 페이모에는 총 개수 18개 중에 카메라가 8개, 레이더가 6개, 라이다가 4개. 그 다음에 이 자율주행 레벨 4에는 38개 중에 카메라가 12개, 레이더가 18개, 라이다가 8개. 그리고 총 개수 30개 중에 현대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13개, 레이더가 10개, 라이다가 7개. 자, GM 같은 경우에도 56개 중에 레이더가 크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카메라에 국한되어 있던 이런 시선들을 오늘 SOS랩이 라이다 관련주로서 급등했던 것처럼 바로 레이더와
라이다 관련주들도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관련주들은 내일 장중 공개 특강에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내일 아침 8시 20분 한국경제 와운에 대해서 좋은 종목과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